안녕하세요. 조앤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퇴원생이 생기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유형은요. 첫 번째 유형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둘 다 더 이상 저희 공부방이나 학원에 오는 걸 원치 않는 경우. 두 번째는 학생은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. 저랑도 계속 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부모님이 더 이상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. 세 번째는 학부모는 저를 좋아하고 저희 원도 좋아하고 계시지만 아이가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우,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학부모랑 학생이 둘 다 원치 않는 상황. 이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학부모님과의 소통도 제대로 안 됐거나, 그리고 아이와 좀 소통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아이의 마음을 잘 못 읽어줬던 거 아닌가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 자질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제 탓을 먼저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,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전 확인을 해서 퇴원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도 앞으로 고쳐가야 될 부분이고,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. 학생은 좋아하고 있으나 학부모가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 경제적 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저와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만두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, 주기적인 상담이 잘 안 됐을 때, 이럴 때 좀 퇴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비공개 밴드로 쭉 올렸었거든요. 공부방일 때는 쭉 올렸었고, 지금 학원을 하면서는 그렇게 밴드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. 아이들이 교재가 끝날 때마다 교재 공부한 거 보내드리고, 그리고 아이 개별 이번 교재 할 때 어떤 걸 얻어갔고 어떤 건 좀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이러했다라는 거를 개인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좀 아이가 유난히 집중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면 따로따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화 상담하고 있고요. 특별히 저 아이는 잘하는 애는 상대적으로 좀 연락이 좀 덜 가는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또 그런 아이들은 체크해 뒀다가 꼭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공부방을 운영할 때 이렇게 학생은 저랑 진짜 잘 맞아서 공부를 잘 했는데 부모님이 그만두시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. 그럴 때 제가 지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제 잘못인 것 같은데, 이런 경우였어요. 이제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나온 그 상황이었는데, 공부방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 아이들은 일단 학원이라는 장소로만 옮겨서 똑같이 수업을 할 계획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좀 불편하셨던 거예요. 저는 이제 장소만 바뀌는 거고 다른 건 바뀌는 게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, 또 그건 제 생각이었고 또 학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와의 신뢰 부분이 좀 깨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좋아하고 저를 잘 따랐는데 그만두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항상 제 입장보다는 부모님 입장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학부모는 끝까지 저한테 보내고 싶어 하시고 있지만 아이가 너무 가기 싫어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잘하면은 퇴원생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이제 미리 주기적인 상담을 하면은 아이가 어느 정도를 어디를 불편해 하는지,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때 아이가 오면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, 그런 기회로서 서로 이렇게 좀 편해지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다행히 어머님들이 연락을 주세요. 왜냐면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으시니까, 일단은 저를 신뢰하고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연락을 주세요. 저는 원장님 너무 믿고 더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요즘 좀 가는 걸 힘들어 한다라고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저한테는 하지 않는데 또 집에 가면 표현을 많이 하나 봐요.
그래서 그런 연락을 먼저 받으면 제가 빨리 그걸 캐치해서 이제 그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이제 눈치껏 봐서 좀 조정해주는 법들, 그런 것들을 빨리 대처를 해주면 퇴원이 확실히 안 생기고, 아니면 이제 아이와 직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. 어떤 점이 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아이 편한 쪽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퇴원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최대한 맞춰주고, 너가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니? 라고 얘기를 해보고 맞춘 다음에, 그 대신 그걸 계속 그렇게 쉽게만 갈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길게 가는 방향으로 다시 플랜을 짜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미리 어머님한테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또 와서는 또 하는 만큼 또 해요. 제가 하는 만큼 하고 조금 그 전보다 힘들어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조금 더 푸시하고 조금 더 루즈하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아이의 퇴원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. 제가 좀 그 아이를 조금 더 살뜰하게 보살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 욕심에 이 아이를 조금 더 푸시하진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이런 3가지 퇴원생 유형을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퇴원이 없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저희가 신입생 1명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왕 들어온 신입생들은 뭐 이사 가거나 그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끝까지 데리고 있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저께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이 아이가 저랑 잘 교감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계셨고, 그 몇 달 사이에 실력이 많이 늘은 게 어머니도 보이셨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원이 굉장히 최대한 안 생기도록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원장님들도 귀하게 얻은 그런 원생들 놓치지 않으시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영상 마칠게요.